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제가 쟤보다 잘할 수 있어요. 조용히 봐줘. 막무가내. 선생님 제가 더 잘해요.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인간이 가진 가장 훌륭한 도구는 과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과학은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게 하고 인간을 그 어떤 생명체보다 우월하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활용하는 과학이라는 도구가 과연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을까요?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16번째 리스트. 과학으로 해석되는 우리 세상에 대한 이야기. 대내 BG의 팽창 SF 영화 현재편 탑10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자를 소개합니다. 학창시절부터 수학과 과학은 10점대를 유지했으며 어떤 기계건 하루만 만지면 10년쯤 사용한 물건으로 만들어버리는 마이너스의 손. 그건 맞아요. 총체적 과학 무용론자 탑10 리스트 선정 담당 오샥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샥입니다. 재미- 수학 얘기하니까 우울하다. 수학, 과학? 그래 나도 우울하다. 저도요. 재미있는 SF 영화를 좋아하고 먼 훗날 EH가 살아갈 세상이 편리함과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는 아버지. 그러나 형광등을 갈 때는 MJ님께 진지하게 상의하며 도움을 청할 것 같은 남자 최과장 소개합니다. 네, 최과장입니다. 4차원 정신세계가 누구에게도 호감을 불러일으키지만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오로지 요리에 올인해버리는 요리계의 사이언티스트 래퍼 진욱이 소개합니다. JINOOGI 진욱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적부터 로봇 태권브이를 만든 김 박사 같은 인물이 되기를 바랬지만 결국 김 PD가 되어버린 SF 매니아 김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SF 영화 드디어 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고 듣게 될 텐데 오히려 부담이 더 되네요 오늘은. 자, 본격적으로 탑10 리스트를 알아보기 전에 오늘 오프닝을 해주신 분은 누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프닝을 해주신 분은 동덕여대 방송연예과에 재학 중인 심유라 양이 과학을 정말 좋아하는 어린이 목소리로 고맙고요. 네, 네. 베리 땡큐. 네. 자, 오늘은 대내 피질이 팽창되는 SF 영화 10가지 현재 편입니다. SF 영화 특별히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별로 이렇게 좀 줄여보는 그 섹터가 있는 거죠? 예. SF가 워낙 많아서 SF가 사이언스 픽션이죠. 예. 그죠? 사이파이. 사이파이라고 하죠. 사이파이 영화가 그러니까 공상과학, 우리말로 하면 공상과학 이 정도 되겠죠.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고 뭐 많은데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 그리고 그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동원해서 현실적이지 않은 이런 거를 한 거는 몽땅 다 사이파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워낙 많아서 얘네들을 톱 10으로 하기에는 너무 풀이 큰 거죠. 풀이 너무 많아서 좀 나눠야 되겠는데 어떻게 나눌까 생각하다가 뭐 외계인으로 나눌까 뭐 타임머신으로 나눌까 뭐 이렇게 하다가 현재편, 미래편 그리고 우주편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 하나 더 있는데. 슈퍼히어로는 슈퍼히어로. 별개로 얘기하기로 하고 SF는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편은 뭐냐면 오늘 할 건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 여기서 혹은 가까운 미래죠. 가까운 미래나 아니면 현재 우리들한테 일어나는 일들이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구라와 뻥과 거짓말이 믹스된 상상력의 산물이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영화의 배경이 그치? 이제 현재라는 배경.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시간 나면 할 게 이제 미래. 그러니까 그거는 지구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이거 특히 많죠. 앞으로 뭐 2천 몇백 년, 3천 몇백 년, 뭐 5천 몇백 년에서 지구의 모습. 그런 사람들이 상상하기 좋아하니까. 과연 이 인류가 나중에 몇백 년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거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스탠리 쿠브릭이 60년대 엄청난 비전을 만들고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2라는 걸 만들었잖아.
한 50년 뒤의 모습을. 2002년에 근데 2002년에 별로 그냥 없었어.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간 거 그렇죠. 빼고는 뭐 정말 특별한 이변 없고. 공상과학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 그 영화 보면은 우주에서 인공지능의 컴퓨터가 사람이랑 막 그런 게 나오거든. 대화하고 이런 게 나오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미래 편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라는 게 있죠. SF 우주라는 또 카테고리를 만들어봤는데 그거는 정말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뭐 그건 미래긴 미래겠죠. 근데 뭐 우주선 타고 어디론가 간다든가 다른 혹성에 간다든가 하여튼 지구는 없는 거야 여기에. 응? 외계에서 벌어지는 일. 달에 간다든가. 그래서 요 정도로 나누면 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SF 명확하게 구분은 안 돼요. 그치 명확하게는 안 네, 되지. 명확하게는 구분이 안 되는데 어쨌든 대충 이 정도 수준으로 그렇죠. 예. 좀 나눠보겠다라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영화들을 좀 다뤄보면 SF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근데 무엇보다 나 같은 경우에는 SF 영화를 그렇게 뭐 SF에 그렇게 열광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재밌죠 SF 영화들. 뭐 우리 뭐 옛날에 E.T. 이런 거 나왔을 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E.T. 같은 거 나왔을 때 뭐 너무 신기하고 재밌잖아. 왜? 아 손가락. 야 그런 거는 라디오에서 천지창조에도 이런 거 나와. 맞아요. 알겠고요. 방금 김 PD랑 진욱이랑 손가락을 부딪혔습니다. E.T.는 그거니까. 예, 미켈란젤로 천지창조처럼 그런 거 나왔을 때 너무 그 사회를 굉장히 뭐랄까 들여다 놨다 하죠. SF가 엄청난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된 SF 영화들이 항상 있어왔죠. 좀 인기가 대체적으로 많고 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본 영화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좋은 영화를 여러 번 보는 좀 타입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들은 좀 여러 번은 잘 안 보게 되는 SF가 그렇죠. 그러니까 장르가 그냥 최 과장도 그런 것 같은데 나도 약간 SF는 뭐 물론 싫어하지는 않는데 호러 영화처럼 그렇게 뭐 돌려보고 또 보고 뭔가 찾아보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맨날 보는데. 그래, 본 거 알았어. 또 보고. 알겠고요. 무슨 뭐 알았어 오늘 얘기 많이 많이 할 거야. 해주고요. 아니 근데 잘할 생각은 없어요. 얘기만 하면 되지. 아니 우리나라에선 SF 영화들이요 극장간 영화 값을 하는 영화로 많이 인식이 되는데 그래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돈 낸 값 한다 이렇게 보통 기본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그 이 영화가 SF 장르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쵸. 그런 어떤 그 화려하죠. 시각적인 네. 어떤 만족도는 확실히 주죠. 근데 내가 뭐 늘 하는 얘기지만 SF는 가전제품과 같다라는 말을 내가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최근 게 제일 좋아. 약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옛날에 그 이정표 같은 걸작들이 있잖아요. 그런 작품들도 물론 예외는 있지만 나는 항상 그 주예요. 그래서 의외로 옛날에 진짜 재밌게 봤던 SF인데 지금 보면 너무 맞아요. 촌스러워. 네, 그런 그렇죠?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 네. 있죠. 이게 저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에서도 옛날 100년 전 바이올린 지금도 바이올린이잖아. 똑같은데 그래서 손으로 연주하는 악기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를 들어서 50년대 재즈나 지금 재즈나 크게 그건 없어요. 물론 사운드가 바뀌긴 했지만 그런데 기계를 쓴 컴퓨터나 기계나 뭔가 신디사이저 이런 걸 쓴 거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되게 좋았던 음악도 세련되고 신나고 모두가 나이트에서 쳤던 음악도 한 10년 전 거 들으면 지금 들으면 보면 되게 촌스러워요. 근데 그 방금 SF의 시각 효과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SF의 이 말하자면 배경 혹은 만들어지게 된 그 상상력의 원료 그것이 계속 확장돼서 마치 같은 프로그램을 다시 만드는 리뉴얼하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스토리가 조금씩 더 더해지는 듯한 느낌. 그래서 SF 매니아들은 그 물론 시각 효과에 매료되는 것도 있지만 그 상상력에 더 붙여지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더해지는 것들에 대한 매력도 또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럼 SF 매너인 김 PD는 SF 옛날 거 70년대, 80년대, 90년대 걸 보진 않죠. 세 번, 네 번 이렇게 보진 세 번 내보진 보진 않죠. 대신에 제가 좀 이럴 수는 있어요. 8, 90년대가 이제 저한테는 그 청년 시기니까 그때 봤던 SF를 다시 보면 아 그때 보지 못했던 걸 발견하거나 아 저때 기술 수준은 저 정도인데 표현력이 저랬구나. 그러니까 아니 느끼는 건 우리가 있죠. 영화를 봤을 때 우리가 좋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배우의 연기라든가 각본이라든가 감독의 연출이라든가 씬 이런 건데
SF는 그 방금 얘기한 그 시각 효과나 거기에 등장하는 어떤 그 상상력의 산물들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게 1번 아니야. 거기서 우리가 스타워즈에서 해리슨 포드의 연기가 좋아서 그걸 보는 건 아니거든. SF는 SF 나름대로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전제품. 나는 그 주의야. 막 커다란 냉장고 같은 거 막 얼음 튀어나오고 이러는 거 사면 좋잖아.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SF는 특정한 감독에 의해서 감독이나 이런 특정 부류가 거기에 매달려서 그냥 좀 말하자면 영화는 되게 많지만 섹터는 좀 좁은 것 같아요. 만드는 사람들의 섹터가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성보다는 그런 부분이 더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한 기술력을 많이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긴 하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리스트 좀 보면서 그러니까 SF 영화, 그러니까 알려진 SF 영화는 너무 그 블록버스터들인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죠. 예. 거의 그 범주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또 반면에 그러면 이것들 다 제끼고 그것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를 이렇게 뭐 또 추천을 하면 너무 마이너니까 그렇죠. 예, 좀 그런 좀 고민이 있더라고요. 워낙 화려하니까. 근데 저는 그 SF를 둘러싼 팬덤 현상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참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 옷을 찾아 입는다든지 그 예, 캐릭터를 막 흉내내게 코스프레?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단순히 코스프레가 아니라 그 스토리를 막 파는 거죠, 막. 그치 스타트랙 매니아 예, 있고 맞아요. 스타워즈 매니아 있고 예, 그런 게 되게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고 저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세계들 있잖아요.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차근차근 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스타워즈가 저는 그런지. 스타워즈를 보면서 저는 그 앞에 것들, 그러니까 먼저 예전에 나왔던 것들 그 4, 5, 말고 6번? 예,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걸 먼저 봤거든요. 저는. 아 정말? 예, 예. 아 그래요? 그런데 그때 오샥 형이랑 극장 가서 같이 봤을 거예요. 뭐 2편인가 뭐 3편인가를. 신촌에서? 저는 앞에 걸 안 봤으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내용이고 저게 누구 무슨 캐릭터고 잘 모르잖아요. 오샥 형이 그걸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와 이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되게 재밌기도 하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딱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막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상상력이 다시 영화되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영화가 있으면 그 특정 영화의 상상력이 이미 그것만 해도 굉장한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게 막 확장이 되는 그 느낌. 재생산되지. 예. 그 현상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SF의 묘미인 예. 것 같아. 되게 좀 열려 있고 예. 또 뭐 요즘 프리퀄이 유행이니까 네. 또 그 스타워즈가 프로젝트가 프리퀄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외국에 가면은 미국에 가면 뭐 스타트랙 매니아 아니면 스타워즈 매니아 둘 중에 하나예요. 남자들은. 이제 이 SF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올해 나온 SF, 작년에 나온 SF 이런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무식한 방법으로 그 세턴 어워드라고 있어요. 세턴이 토성이냐? 토성. 세턴 어워드라고 SF계 아카데미 어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세턴 어워드에 가서 후보작들을 이렇게 보고 거기서 보시면 크게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아마. 세턴 어워드가 70년대부터 계속 열리고 있죠 매년. 자, 12영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2.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